HMAT를 좀 보겠습니다. HMAT 없어진 거 아닌가요?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떨어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공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공채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수시채용으로 바뀌었죠. 근데 수시채용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HMAT 전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일례로 이제 강의를 다니다가 어떤 학생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 HMAT 보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HATM이 수시로 바뀌었는데 보신다고요? 그랬더니 네, 저는 봅니다. 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 특강을 이제 갔을 때였는데 어떤 특정한 대학에서 그래서 저 다음 주에 HMAT 봅니다. 라고 하길래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원래 수시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수시 채용해서 어쨌든 수시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채용 제도에 이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HMAT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본인도 이게 폐지된 줄 알았는데 HMAT가 이제 하도 언론에 더 떠들었으니까요. 폐지된 줄 알았는데 이게 본다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2019년도 상반기였기 때문에 보통 HMAT는 5과목을 보죠. 이 5과목 중에서 상반기에 보는 과목이 있고 하반기에 보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5과목 중에서 5교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공간지각을 보고 하반기에는 도시계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에 공간지각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럼 공간지각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요런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일단은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제도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과목 자체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과목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유형이 예상하지 못한 유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그럼 아마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갔을 때 그 학생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그 패턴이 이번에 나올 차례에 어떤 유형이 있었는데 그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대비해서 봤습니다. 결과를 이제 제가 알 수는 없었죠. 그 학생이랑 계속 연락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맞췄다 안 맞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HMAT를 보는 기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HMAT가 치러졌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 유형하고 문항수 같은 거는 동일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험 구성 이렇게 돼 있죠. 언어 이해, 논리 판단, 자료 해석, 정보 추론 이렇게 쭉 4과목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여기에서 5교시가 하나 더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지각이나 도시계 이런 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 유형들은 예전에 나왔던 유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 자료, 정보. 특히 이제 이 2과목 같은 경우 자료랑 정보 추론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하게 이제 어떤 그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도 보면 아시겠지만 한 문제당 1분 이상씩을 줍니다. 논리 판단 같은 경우는 15분이랑 25분이면 거의 이제 2분 가까이 주는 건데 또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워낙에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HMAT는 약간 난이도가 이제 높은 걸로 좀 유명하죠. 자, 난이도 논리 판단 자료 해석 정보 추론은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원래 높습니다. 아까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요. 그죠?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다 1분 이상씩을 주잖아요. 그죠? 1.5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보다 더 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게 약간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언어 이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어내려가는데 그렇게까지 까다로움은 없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생각해 보면 이 HMAT 무슨 AT라고 불리는 요거 있잖아요. 직무 적성 평가, 직무 능력 평가라고 부르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애티튜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뭘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진 어떤 제시문이나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이런 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시간만 주면 쉬운데 시간이 부족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간만 주면 쉬운데 라는 말이 이 무슨 HMAT나 GSAT나 무슨 AT 이런 인적성 평가에서는 이제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이 과목 중에서 이 5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생략했지만 여기는 이제 5교시는 도시기회랑 공간지각 두 개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서 봅니다. 상반기에는 공간지각을 보고요. 공간. 하반기에는 도시기회를 봅니다. 도시.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에는 이 공간지각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중요한데 요 다음 보면 이 공간지각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좀 쉬운 편이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왜 쉬웠냐? 실은 이 문제를 처음 보시는 분한테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쉽다고 얘기하냐? 그 전에 나왔던 유형이거든요.
HMAT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간지각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가 좀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3개년씩. 그러니까 투상도 문제가 있고요. 이 투상도는 어떤 블럭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블럭이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걸 보여준 다음에 1, 2, 3, 4, 5번 중에 다음 중 이 투상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묻는 거. 그 다음에 전개도. 전개도인데요. 이건 뭐냐면 전개도 3개를 놔요. 3개가 같은 도형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위치 관계가 조금씩 달라요. 그걸 따로따로 접어서 따로따로 굴려서 합치면 무슨 모양이 나오냐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에서 이동하는 게 있어요. 공간 이동. 이거는 뭐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이 공간에서 이동하는 거라고 하는 건 어떤 전개도 하나를 딱 놓고요. 이 정육면체가 나오는데 이 정육면체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어떤 공간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있던 이 정육면체가 이 위치로 내려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은 내려오는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을 때 일로 올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공간 이동 문제인데 이 3가지 유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2018년 상반기에. 그전 상반기에는 이게 나왔고요. 그전 상반기에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3개가 돌아가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이게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고 제가 그 학생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시험 보고 와서는 이게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로 풀어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공간지각은 쉬운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유형이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요 HMAT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난이도가 평가가 됐고요. 자, 시험 규정을 보면 오답감점 있나요 없나요? 보통 있다고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음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오답 감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 거 아니면 아예 검토를 하지 못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마킹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난 하반기 같은 경우에 2018년도, 2017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 나왔던 도시기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15문제에 25분 이렇게 줬는데 15문제 25분을 뭐 25분에 15문제가 뭐냐 뭐 6문제 7문제밖에 못 풀었다 이런 분들이 있었고 6문제 7문제밖에 마킹을 못했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예 푸지도 못한 것 같은 경우에는 마킹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분명 합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오답 감점이 있는 걸로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는가라고들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대비하신 분들이 결과가 좋더라는 겁니다. 과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락이 있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대비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알 수 없다면 있다고 보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걸 손해를 보는 거랑 없다고 생각했다가 손해를 보는 거랑 대비해 보면 없다고 생각했다가 손해 보는 것이 상당히 더 훨씬 더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시험지에 필기가 가능한가? 다른 과목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공간지각 같은 경우는 필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에서 이동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만 봐야 된다는 거죠. 막 써가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난이도가 뭐 거의 헬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꼭 이 필기를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물론 필기를 못하는 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긴 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필기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필기를 못한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기를 하지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하반기에 대비하시는 분들 혹시 HMAT 하반기에 보시는 분들은 도시기회를 보게 될 확률이 높은데 도시기회 같은 경우는 이 시험지에 필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준비물은 신분증밖에 없네요. 간단하네. 간단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밑에 보세요. 개인 필기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제공하는 필기도구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가는 필기도구 못 씁니다. 결국 뭘 못 쓰냐? 샤프, 볼펜, 지우개 다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눠주는 것만 써야 되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걸 나눠주는지 또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이런 것도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필기구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다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